건축가는 바로 이 슈프레강 연안 그리고 분데스칸슬라암트와 까르용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하우스 데어 컬투어른 데어 펠트. 그러니까 저희가 구글 지도라든지 이제 한국어로 해석하면 세계 문화의 집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 설계는 1955년에 이루어졌고 건축이 준공이 된 거는 1957년 9월 19일에 되었습니다. 건축가는 미국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 스터빈스라는 건축가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 건축의 용도는 이전에는 콩그레스 홀이었고 현재는 많은 그 다양한 예술을 전시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토론을 하고 논평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건축 면적과 건축 비용에 대한 부분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자유롭게 비상하는 이 날개 부분에 대한 사진을 잘 보아주세요. 이 건물에 대해서도 이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미국의 건축가 휴 스터빈스고요. 이분이 아내분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건축가가 이 독일 베를린에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다 보니까 컨택트 아키텍트라고 해서 이 두 분이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건축가 두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이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이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1955년에 미국의 건축가 휴 스터빈스가 이 콩그레스 홀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57년에 바로 미국 정부가 당시 인터바우라는 그 세계 건축 박람회에 이 건축물을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 건축물을 출연할 당시에 이 건축가가 의도했던 바는 좀 더 민주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자유롭고 하는 부분을 동쪽에 주는 메시지로 생각을 해서 이 건물을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63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을 때 이 콩그레스 홀에서도 이곳에서도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 유명한 연설을 이 자리에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다 찾아보니까 이 콩그레스 홀에서 진행을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수많은 연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초반에 철골을 넣어서 이 휘어진 지붕을 짓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뒤에 강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떤 구조물을 대어서 안에 구조물을 짓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단도 보이시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1980년도에 이 앞부분, 남쪽의 이 지붕 부분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도 약간 무너져 내리고요. 당시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아래 지나가던 차량이 좀 주차가 되어 있었는지 차량에 이제 찌그러져 있는 모습도 당시 뉴스에서 보니까 보이게 되고요. 82년도에 베를린 상원에서 이 홀을 원래 건축가가 의도했던 의도대로 재건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987년 베를린 750주년, 좀 익숙하죠? 바로 전에 까르용을 지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바로 그 750주년을 기념해서 원형을 그대로 재건해서 재오픈을 하게 됩니다. 하고 89년도에 현재의 역할인 세계문화의 집으로서 다양한 예술, 예를 들어서 도서, 극, 춤, 미술, 어떤 이 다양한 예술들을 다 종합 예술을 담을 수 있는 컨퍼런스 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컨퍼런스 홀 50주년 기념으로 완전히 수리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건 2006년도의 사진인데 당시에도 지금도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면서 이 세계문화의 집을 지키고 있는데 이 소유주가 독일 연방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로 소유주가 바뀌면서 이 부분적인 복원과 현대화가 필수가 되는 이제 손상된 부분들을 꾸준히 수선을 하고 수선 비용을 점차 증가가 되지만 그거를 들여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기사를 한번 제가 찾아서 봤었는데 1990년도에
이 그 세계 문화의 집, 그러니까 이 여기서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그 꼭 유럽의 중심적인 예술이 아니라 비유럽권의 그 예술들도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고 담는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1990년도에 큐레이터들을 고용을 할 때도 유럽 국가 출신의 큐레이터들을 고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분의 큐레이터가 한국 분이 계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그 역사적인 기록 내용도 이 홈페이지에 있어서 상당히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바로 이제 평면도하고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면도고요. 이 부분이 바로 슈프레강으로 열려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무너져 내린 부분인데 바로 이 앞에 계단이 있죠. 이제 그 부분이 잘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중앙에 상당히 큰 대강당 오디토리움이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쪽 면을 자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제 현대예술 강연 논평 장소로서 예술 전시, 극, 춤, 콘서트, 도서, 영화 등 다양한 종합예술, 학술적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고요. 이 대강당에 보시게 되면 이 대강당이 총 1250석, 이 위에 네모난 플랫폼이 보이시죠? 이 플랫폼이 정사각형은 아니고 92 바이 96m 정도의 큰 플랫폼 위에 이 건축물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또 소강당 건물이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400석 정도의 규모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플랫폼 아래에는 바로 레스토랑이라든지 강당, 전시실, 어떤 출입시설 및 기타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설명할 때 프리스탠딩 계단이라고 해서 아마 이 전면에 있는 부분이 프리스탠딩 계단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인가라는 이제 의문은 들었지만 아직 좀 명확하게 제 머리에 있지 않아서 그러한 건축적 설명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고길져 있는 이 쉘 지붕 부분은 약 1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곡선 부분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딱 두 부분만 베어링으로 돼서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있고요. 당시 시대에는 이렇게 이 스타빈스가 설계한 이 구조적인 면이 실현이 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원설계는 프리 플로팅 지붕으로 두 개의 기둥만이 두 개의 지지대만이 이 지붕을 받치는 구조 안에 있었는데 이는 당시에 1950년대에 아주 이렇게 유기적인 형태의 지붕이라든지 유기적인 형태의 건축물이 좀 트렌드했던 당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는 부분과 그리고 비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첨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이 실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료에서 기술하기로는 바로 이 오디토리움을 감싸고 있는 외벽을 감싸고 있는 링빔 구조가 필요했었다고 하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외벽을 감싸고 있는 링빔 구조가 혹시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지만 혹시 이 구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차후 이따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가 스터빈스가 이 당시 냉전 시기에 어떤 이 제도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싶고 어떤 이제 건축물로서 서술을 하고 싶고 이 공간이 문화 행사 및 뭐 자유로운 의회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건축물을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 메인 컨셉이 바로 자유의 상징과 어떤 자유로운 등대. 그래서 이런 자유라는 메시지를 바로 동독에게 전달을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지도 이곳이 아니라 좀 더 안쪽에 그 티어파크 안쪽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일부러 이 자리로 옮겨서 이 자리로 이제 다시 부지를 선정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이 인공적인 플롯 위에다가 올려서 좀 더 그 동쪽에서 그 공산주의였던 동쪽에서
더 확실하게 이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인공적인 플로팅 그 플랫폼 위에다가 구축을 했었다고 합니다. 건축가는 이 건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아주 완벽한 자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지붕의 구조 자체도 뭔가 이런 항상 이 벽체에 기대어 있는 지붕, 벽체에 놓여 있는 지붕이 아니라 이 지붕 또한 어떤 그 설계에 있어서 더 자유롭고 자유를 보여주고 싶고 하는 방향으로서 이런 쉘 지붕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 세계 문화의 집까지 발표를 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시고 혹시 구조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